시작합시다. 자, 저번 시간에 명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었어요. 그죠? 공통수학 2 과정에서, 네. 명제에 대해서 쭉 진행을 했었습니다. 명제라는 건 어떤 걸 명제라고 한다? 네, 참과 거짓을 이제 딱 나눌 수 있는.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식 또는 문장이라고 하는 걸 명제라고 한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방정식처럼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달라지는 그런 식을 뭐라고 부른다? 조건이라고 부른다. 네, 그 다음에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그 조건들 중에서도 이제 뭐가 가능하다? 조건을 가정과 결론으로 P면 Q이다 형태로 연결을 하게 되면 그 조건으로도 명제를 만들 수 있다 였어요. 그 다음 모든, 어떤 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부정을 할 수 있는 것들, 부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죠. 그죠? 네. 부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참이 되게 하도록 하는 그 미지수의 값들, 모든 값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명제에 대한 진리집합이라고 부르고, 그죠? 그 P면 Q이다 라고 하는 명제가 참이라고 한다면 P에 대한 진리집합과 Q에 대한 진리집합은 어떠한 관계가 생긴다고 했었죠? 포함관계가 P는 Q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는 포함관계가 생긴다고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과 대우에 대해서도 배우셨어요. 역명제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놓은 걸 역명제라고 부릅니까? 가정과 결론을 뒤집어 놓은 상태를 역명제라고 하고, 그러면 대우는 뭐라고 했었죠? 뒤집어 놓고 부정하는. 그죠? 싹 다 부정까지 하고 이제 뒤집어 놓은 것들을 대우명제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P면 Q이다가 참이다 라고 하는 거를 기호로서 나타내면은 P 화살표 Q. 그냥 화살표요? 맞아요? 네. 맞다고요? 짝대기. 짝대기 2개짜리 화살표로 바꿔주면 얘가 바로 참이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까지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오늘 할 부분이요. 수학의 셈 페이지 256페이지에 보시면 필요조건, 충분조건이라고 하는 거를 배울 겁니다. 명제라는 거에서 이어갈 거예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필요조건, 충분조건. 글씨를 좀 키웁시다. 명제에 대해서 볼게요. 필요조건, 충분조건, 그리고 필요충분조건, 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실 겁니다. 필요조건이라는 거와 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거, 요 세 가지를 한 번에 설명을 할 건데요.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할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잘 눈에 안 들어오죠? 왜 필요조건, 충분조건이라고 이름 정했는지도 모르겠고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좀 기억하기 쉬운 방법을 몇 가지를 조금 유치 뽕짝하게 외우는 게 최고죠. 그래서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원론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P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한다는 건 결국엔 진리집합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P라고 하는 집합은 Q라고 하는 집합에 포함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Q라고 하는 거를 남자라고 하고 P라고 하는 애를 세민이라고 한다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남자라는 집합 안에 세민이가 포함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바탕 색깔로 한번 칠해보세요. 세민이가 가지고 있는 그 요소들,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남자라는 요소는 세민이를 이루기 위한 그죠? 필요 조건이죠. 만약에 이 조건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세민이가 아닌 그 무언가가 될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민이는 아니게 될 거라고요. 그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세민이는 남자가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이미 충족되어 있는 거죠. 꼴대로서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작은 거는 큰 거에 집어넣기 충분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래도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뒤를 탁 도는 순간 또 까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론적인 내용이었다면 이제부터 유치뽕짝 버전 2가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진짜 정말 일단은 제일 쉽게 생각하면요. 돈으로 생각하세요. 돈을 주는 거야. 돈을 누가 누구한테 돈을 줄 수 있냐? 엉근쌤이 저한 나가. 지금 여기서 갑자기 이게 왜 나와? 나가. 돈은 어떤 상황에서 돈을 줄 수 있나요? 용돈. 돈이 충분히 많아야 내가 좀 여유가 있고 그래야지 돈을 줄 수 있죠. 그럼 누구한테 돈을 줄까요? 돈이 없는 사람. 필요한 사람한테 주겠죠. 오. 그래서 돈이 충분한 사람이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준다라고 해서 주는 놈이 화살표를 주는 놈이 무슨 조건? 돈 충분해. 충분히 있어. I'm rich. 돈 충분히 있어요. 뭐라고? 충분 조건이라고요. 그리고 받는 거. 받는 놈이 뭐라고요? 돈 필요해요. 필요 조건. 네, 그래서 걔가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조금 더 괜찮나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굉장히 유치 뽕짝한 버전. 전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총을 쓸 거예요. 총이요? 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자, 총을 쏩니다. 총을 빵 하고 쏴요. 총을 쏘면 총에 딱 맞는 순간 뭐가 나요? 피. 네, 피가 나요. 피가 나요. 피가 팍 하고 튀겠죠. 이렇게. 그래서 무슨 총을 쏘면 피가 나요. 돈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끼워 맞추는 거 같은데. 끼워 맞추는 거 맞아요. 언제든 뭐 말이 되고 저 돈은 엄청 많이 드네. 돈도 말이 안 돼요, 사실. 그냥 갖다 끼워 맞춘 거예요, 그거는. 그것도. 자, 그래서 다시 뭐라고요? 화살표를 보내는 애가 무슨 조건? 하지만 이걸 보는 순간 아까 바로 눈에 들어오죠? 바로 바로 머리에 박혔죠? 무슨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바로 들어왔죠? 효과 확실하죠? 왜? 맞잖아. 응. 근데 여기 밑에도 있네요. 네. 출발시켰지? 아니, 됐어요. 어쨌든, 네. 자, 그러면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뭘까? 이제 둘 다 필요한데 충분한 게 있고. P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일 때, 얘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쏘는 애가 충분 조건이고, 받는 애가 필요 조건이면 앞에가 충분이고 뒤에가 필요 아닌가요? 근데 왜 충분 필요 조건이 아니라 필요 충분 조건인가요?
아니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뭐 제가 뭐라고 말해도 몰라요? 내가 정한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러고 있었어요, 이미. 먹어서 쓰는 거면 기억이 칠것 네, 다음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257번, 257페이지 보시면 뭐라고요? P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되는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이제 진리집합 사항으로 따졌을 때, 네, P면 Q이다를 만족하는 건 부분집합이 될 때 충분 조건, 그 다음에 큰 놈, 받아주는 애가 됐을 때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면 둘이 또이또이한 게 필요 충분 조건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납득되셨나요? 네. 그럼 결국에 진리집합들을 한번 다 구해보시는 거예요. 필수예제 1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2번입니다. 필수예제 12번. 자, P라고 하는 거의 진리집합은 뭐야? 1하고 2죠. 13이죠, 13. Q는요? 1이요. 1이라며. Q라고 하는 애는 1이라며. 그러면 화살표 어디서 어디로? Q에서 P로. Q에서 P로. 그러면은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됐죠? 자, 2번. P의 조건 자체가 X는 Y래요. 그 다음에 Q라는 조건은 XZ가 YZ래요. 자, 그러면 얘는 P에서 Q로 가요? Q에서 P로 가요? P에서 Q로. P에서 Q로 가요. 자, 쐈다. 충분 조건. 충분 조건. 왜? 그래. 자, 3번. X제곱은 P의 조건은 뭐예요? X의 값이 2 아니면 마이너스 2죠. 네. 자, 그러면 Q라고 하는 애도 뭐예요? X가 2 아니면 마이너스 2죠. 그럼 얘는 뭐다? 충분 필요 조건. 필요 충분.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되겠다. 그죠? 네. 필수예제 3번, 13번. 전체집합 Q의 두 부분집합 PQ가 진리집합이라고 할 때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화살표 어떻게? 필수예제 13번. 어떻게 쓴다고? P, 이 두 줄면 not Q로. not Q이다. 그러면 자 진리집합상으로는 P는 Q의 여집합에 대한 부분집합이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PQ 서로소. 네, PQ 서로소. 어디 있어요? 4번. 됐죠? 네. 다음 필수예제 14번. 아까랑 똑같은데요. 처음에 우리가 했던 그 명제 조건이랑 똑같은데 단지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게 성립하기 뭐 참이 되기 위한 이걸로 말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러면 얘는 화살표 어디로 간다고? P가 Q잖아. Q에서 P지. Q이면 P. 화살표 꼬리가 Q이면 P이다죠. 그런데. 그러면 자 부등호가 보이면 제발 뭐 하라고? 수직선 그리라고. 자, 1부터 3까지를 포함하고 하는 누구? A보다 큰 놈. A의 범위는? 1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3단론법도 필수예제 15번. 3단론법도 이제 뭐로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화살표 한번 해봅시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에서 Q로. 빵.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R에서 P로. R에서 P로. 그 다음에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Q에서 R로. 그 다음에 S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연결해 볼래?
Q R은 P인데 Q로 가는데 R로 가네. 자, 사이클이 완성됐죠? 그럼 얘네들은 상호 간에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뭐 S는요? S는 옆에다 붙이면 되죠? 아, 그러면 결론 R은 S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충분 필요 충분 조건. 그러면 한 바퀴 돌아서 자기 자리에 돌아왔잖아요. R에서 P로 가는데 P에서 Q로 가는데 Q에서 R로 가니까 R에서 P로 갈 수 있고, 그럼 결국엔 Q이면 P이다도 성립하고 P이면 Q이다도 성립하고 모든 게 다 성립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그죠? 그 상태에서 이제 S는 Q, 또이또이한 애들이랑 같이 또이또이하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이 네 개가 모두 다 같은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 옆에 있는 그림, 네, 그려져 있네요. 짠,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까지 했고요. 저는 오늘 최소 어디까지 어디까지 나갈 예정이냐면 귀류법까지 할 거예요. 저 비법이 뭐지? 코시 시바르츠 돌아갈 위에 그때 이제 산수 평균. 이거 뭔가 산수 평균. 아이고야, 어려웠습니다. 절대 변형식이 명제의 승량. 데피니션. 뭔가 어렸을 때 고급스럽게 보이던 게 그때 나타나기 시작했어. 빨간색 강조. 필요 조건. 빨간색 강조. 받는 거야. 필요 조건은 뭐라고? 받는 거라고. 아시겠죠? 부등식이 왜 이렇게 많아요? 네? 부등식이 왜 이렇게 많아요? 참 많이 그려야 돼. 부등식 2차 부등식으로 끝나는 거야.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어. 둘리야. 둘리야. 줄리 몰라. 알지? 혀가 조금만 나와 있으면 둘리야. 죄송합니다. 아. 귀 네. 괜찮겠다. 자, 마저 갑시다. 명제를 증명을 할 거예요. 왜? 명제라는 것은 뭐니까?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식 또는 문장을 명제라고 했으니까 그 명제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 증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배웠었어요. 뭐요? 모든 땡땡땡은 어쩌고저쩌고이다 라고 하는 거는 뭘 찾는다? 알지. 발레를 찾아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발레를 찾는 거에 실패하게 되면 이거는 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은 모두 죽는다 라고 하는 거에 발레를 아직까지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명제는 참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예수님. 그건 실제가 아니잖아. 아니, 실제. 실제이든 실제가 아니든 예수님은 사람 아니야. 그럼 예수님은 사람이었었어. 사람이었었어요.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어쨌든 근데 뭐 다시 이렇게 부활하셨- 부활하시면서 이제 어쨌든 신의 아들로서 가셨잖아요. 올라가셨잖아요. 부활하고 바로 사라졌어요. 부활 나는 내가 이거 안 보여줘서 내가 이거 안 차고 다닌 지 좀 됐지. 예수 십자가에 박히고 죽었다 부활하는 거. 좀, 종교를 믿는 분들이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그런 아니요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아니요. 재민이 밥 먹으러 가는데. 그게 절실한 신자가 아닌 거 맞아요. 나는 종교를 물어본다면 나는 이거 내가 혹시 니네 초반에 제가 이거 그니까 맞다. 그럼 부처님. 저 영화 아니 예수님 근데 이제 종교 쪽에는 어느 정도 네. 예수님이 제가 알기로는 그거였는데 저기 뭐냐 기적을 행하고 뭔가 많은 그런 혹시 정말 독실한 신자 안 계시죠? 제가 잠깐 드립을 쳐도 괜찮죠?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기 좀 그런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엄마 아빠 그 종교 아니에요. 제가 한 2분에서 3분 정도만 좀 짧게 얘기하자면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그 법전이라고 하는 게 법이 이렇게 불법할 때 법자를 써서 법전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이제 뭐지? 좋은 말씀이거든요. 성경은 판타지예요. 맞긴 하죠. 아니 솔직히 성경은 일대기예요. 거의 일대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 예수님의 역사 그게 뭐 태어나서 뭘 했고 그다음 뭐 하느님이 뭘 해서 어떻게 뭘 했고 뭐 시기를 했고 어쩌고 했고 저렇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판타지예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행하신 그런 것들을 보면요 매지션입니다. 한 6서클 정도 돼 보이시는 마도사세요. 막 창조 마법 쓰시고요. 그러니까 뭐 창조 마법 같은 거 쓰시고요. 막 이렇게 빵 포도주 이게 막 창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 위를 걸으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판타지예요. 바다를 가르시고 판타지입니다. 판타지잖아요. 네. 판타지. 그래서 그 얘기하면 되게 발끈하거든요. 성경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에 그거 판타지잖아 라고 하면 부정을 할 수가 없어서 발끈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세빈이 하나도 발견 안 한 것 같은데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그런 게 있어. 되게 그거를 교훈으로서 혹은 공부로서 뭔가 배울 거를 찾는 거로서 성경을 보면 진짜 지루하고 현학적이고 재미가 없거든요. 질려요. 그러니까 억지로 봐야 되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소설책 읽듯이 예수님의 일대기와 그냥 하신 말씀을 그냥 자연스럽게 보시면 판타지 책 한 권 읽는 느낌이에요. 세민이가 마치 그쵸 맞아요. 2000년 전에 쓰인 해리포터 같은 느낌으로서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볼만해요. 그 다음에 부처님 같은 경우도 법전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초반부는 거의 비슷하긴 해요. 근데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거에 대한 법전이 주로 많냐면은 그러니까 법문 같은 거에 무슨 내용이 많냐면 뭐 부처님이 제자를 모아놓고 말씀하시길라고 하면서 일장연설 그게 많이 적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말씀 후다집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불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법전은 후다집 같은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라는 정말 그거죠. 그것도 약간 결국에는 크리스찬에서 파생된 그런 거니까 똑같이 예수님, 그러니까 유대교랑 크리스트라고 해야 되나? 카톨릭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거의 한 줄기잖아요. 큰 줄기로 보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가? 네. 근데 세민이가 혹시 가톨릭이 뭔지 알아? 그러니까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를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그거를 해요. 신으로 유일신을 믿는데 그 유일신 대상이 같아요. 근데 부르는 명칭이 다른데요. 이게 결국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유럽에서 시작된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유럽, 아니, 동유럽이나 이제 저기 서아시아 그쪽에서 시작돼서 올라온 종교이기 때문에 그 유대교랑 뿌리가 같습니다. 그 서아시아 쪽에 있는 그런 거랑 뿌리가 같아요. 그 불교도 마찬가지로 불교랑 힌두교가 같은 결을 가져가요. 뭐 살생을 금한다더니 환생을 믿는다더니 그 다음에 저기 지옥이 뭐 9개의 지옥이 있고 뭐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힌두교에서 싹 겹쳐요. 그 다음에 불교는 그래서 뭐냐면 힌두교랑 그 다음에 그 불을 믿는 종교가 뭐였죠? 불이요? 불을 믿어요. 불을 옛날에 구석기 시대 때 아니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닥쳐요. 모르면 입을 마우이. 내가 아까부터 계속 방금 전에도 얘기했잖아. 모르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깎이지라도 않지. 불을 믿는 거. 불 믿을 신. 불신. 입을 이 자식아, 입을 열지 않으면 오히려 있어 보여. 일단 이 얘기를 밖에서 얘기를 안 할게요. 그 무슨 알라. 아니야. 알라면 알라신이 있잖아. 알라신이 시바신 믿는다. 시바신. 제발 내가 얘기를 못해 지금. 니네들이 한번 떠들기 시작하면 내가 말을 못하면 수업을 못하면 지금 진도를 와라락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던 거 마무리 짓고 진도라 나가자고 제발. 네. 근데 거기에 빠져갖고 지금 지들끼리 키득키득 하면서 안 끝나면 이 미친 사람들아, 적당히라는 거를 좀 제발. 어쨌든 그래요. 크리스트 아닌데 몰라.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인도 쪽에서 발생한 종교가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짬뽕이에요. 불교도. 알았습니다. 여튼 네.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죽어서 신이 됐고요. 그죠? 거기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 같은 경우에는 죽었을 때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 혹은 동물이나 뭐로 태어난다, 라고 하는 윤회 사상에서 그 윤회하는 그 고리에서 벗어나면 이제 그러니까 보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보살들 중에서 또 이제 부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관세음 보살이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윤회를 벗어난 깨달음을 얻어서 더 이상 그 세상의 고통을, 그 윤회의 고통을 받지 않고 이제 벗어난 사람들을 이제 윤회라고 하고, 카르마라던가 이제 그 다르마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카르마가 이제 과거의 업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르마가 현생의 업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전생의 업, 현생의 업, 카르마, 다르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 그 불교에서의 목표는 그거예요. 현재에서 내가 덕을 쌓으면 다음 생에 더 좋은 사람이 될 거고, 더 좋은 사람이 더 좋은 덕을 쌓으면 더더더 높은 곳을 갈 거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가 불교의 교리인데요. 그 힌두교라든가 그 일본의, 그러니까 인도의 카스트 제도 같은 경우가 그것 때문에 합법화가 돼요. 왜 그러면 이렇게 천민으로 태어나는 이유는 뭐야? 네가 전생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는 벌을 받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나는 그런 귀한 등급, 계급으로 태어났어. 왜? 난 전생에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걸 누려도 돼. 약간 이런 느낌이 돼가지고, 그게 좀, 그런 게 돼서, 요새는 그 소승불교라고 하는 그쪽, 지들 잘났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별로고요. 우리나라에서 남은 게 이제 세계에서 요새 인정하고 있는 불교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하나를 주게 되면은, 그래서 저 사람이 나로 인해 긍정적 영향을 받았다면 그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이지요 라고 얘기하면서 좋아하는, 그냥 이렇게 허허허 하고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대승불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종교 얘기하면 되게 재밌고 좋아요. 그거를요,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신이 존재하네, 존재하지 않네. 존재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냥 그런 좋은 말씀 따라가면 좋은데 거기에서 그거에 꽂혀갖고 막 헐뜯고 비난하고 이 사람이 뭐 하는 말들 뭐 이걸 지켜야 되네 말아야 되네. 네. 별로예요. 어쨌든 그래서 말이 길 필요가 없어요. 말이 길 필요가 없다. 말이 길 필요가 없어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이 둘만 가르치게 돼요. 둘만 이렇게 가르치게 되네요. 자, 명제라는 거에 대해서 증명했습니다. 증명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할 건데요. 그 증명이라고 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 일단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들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갖고 넘어갈게요. 정의라는 것과 정리라는 것과의 차이. 아까 라슨에 있었는데. 네. 있었어요. 맞아. 정의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뭐예요, 이거? 기본적인 그냥 사전식으로 이 단어의 뜻 같은 느낌입니다. 그죠?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용어의 저게 의미라고 하는 애를 정의라고 한다면요. 정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그런 것들도 물론 정리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증명을 통해 그런 것들도 물론 정리가 되겠죠. 뭐예요? 이미 누군가가 증명을 함으로써 이러한 어떤 관계에 대한 뭐 그런 개념들이 성립하는 거를 확인하는 순간 걔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신 정리 중에 제일 처음에 배우는 정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고요. 그 다음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새 머릿속에서 까먹었던 중선 정리가 있었고요. 중선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중에서 하나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것도 정리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스튜어트의 정리라던가 여러분들이 나랑 2학년 2학기 때까지 무사히 같이 하게 되면은 이제 사형 정리라고 하는 것들도 몇 가지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릴 거예요. 닮음에서 좀 많이 써요. 뭐 메넬라우스의 정리, 뭐 체바의 정리, 뭐 이런 것들에서 정리로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걔네들은 이미 증명이 끝나서 이건 이제 써먹어도 돼요. 왜? 사실이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정리라고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됐어서 이제 마지막 정리라고 하는 거였어요. 되지 않았어요. 좋은 얘기를 해줘서 뭔가 사족을 붙이고 싶은데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페르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페르마는 수학자가 아니에요. 아니요. 변호사였고요. 부업으로 금융업을 했습니다. 그 1400년, 1600년대, 1400년, 1500년 당시에 금융업이면 뭘 것 같아요? 사채. 네. 네, 돈 많은 변호사, 돈노름꾼, 돈놀이를 해요. 자, 그럼 그때 할 게임이 있냐, TV가 있냐, 컴퓨터가 있냐, 인터넷이 있냐, 뭐가 있냐? 없어요. 그래서 취미로 수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걔는 수학자가 아니에요. 그 당시의 수학자는요, 정말 그 지역에서 한 명밖에 수학자라는 타이틀을 못 가질 정도로 굉장히 명예로운 직업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페르마가 무슨 짓을 했냐면 자기 지식을 뽐내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자기는 수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뭔가 공식 하나를 발견했어. 이거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주변에 막 뿌려. 야, 이거 되는 것 같아. 그럼 뭐해? 똥 닦아야지. 똥 치우는 거야. 주변에 있는 수학자들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증명을 해야 돼. 이 사람은 증명할 필요가 없어. 수학자가 아니니까. 이거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던지고. 이거 되는 것 같은데? 던지고. 이거 되는 것 같은데? 던지고. 그렇게 해서 한 30-40개를 던졌대요. 그게 이제 페르마의 소정리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소정리들 중에서 끝까지 다 치우고 남은 마지막 하나까지 안 치워진 게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고 하는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은 C세제곱을 만족하는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를 1990년대인가? 2000년? 1990년대일 거예요. 1990년대, 94년인가 7년? 이때쯤에 증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증명됐어요? 예. 증명이 됐습니다. 됐어.
네. 유튜브에 있어. 그래서 그걸 증명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고차원부터 내려오는 방법으로 증명을 해서요. 11제곱은 없어. 이걸 증명했어. 10제곱도 없어. 증명했어. 이게 쭉 해서 4제곱도 만족하는 애가 없어. 증명했어. 그래서 세제곱을 증명할 수 있는 거를 토대를 마련해서 역으로 해서 증명을 하는 걸로 성공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봐. 정의라고 하는 것과 정리의 차이를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 보시죠. 책에서. 271페이지입니다. 271페이지 한번 읽어봐. 뭐야? 예를 들어, 네. 수학에서 나온 어떤 용어의 정의, 유리수라는 용어의 정의는 두 정수 mn에 대해서 n분의 n꼴로 나타내어지는 수를 유리수라고 한다라고 하는 걸, 그죠? 분수꼴로 나타내어질 수 있는 수가 유리수입니다. 그죠? 기하분수는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2분의 4, 3분의 6 같은 것도 유리수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죠? 이런 모든 애들 같은 경우에 정의라고 하는 건 용어의 의미 또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정의가 되는 순간 고치면 안 돼요. 막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정리 같은 경우에는 뭐야? 그러니까 저 옆에서 나와 있는 그 272페이지를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위의 점은 선분의 양끝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증명을 했을 때 참이 되는 걸 확인한다면 이제부터 저기 처음에 나와 있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위의 점은 선분의 양끝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그 문장을 정리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게 하나 있어요. a제곱이 2k제곱을 만족한다면 a라고 하는 것은 2의 제곱, 2의 배수이다. 라고 하는 거를 정리로서 증명이 가능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증명하더라? 이게 어쨌든 이것도 정리예요. 참이 확인된 정리예요. 그래서 이 정리를 이용해서 나중에 유리수, 그러니까 루트 2는 무리수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게 돼요. 비교법으로요. 네,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봤어. 자, 그래서 증명 같은 경우에 그 용어에서 정리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증명을 통해서 참인 확인된 문장 또는 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증명하는 방법 자체는 뭐가 있다고요? 크게 그냥 일반 증명,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 저기 발레를 이용해서 찾는다, 그냥 찾는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잘 안 보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대우를 통한 증명. 대우법이라고 하는데요. 대우를 통한 증명이 가능해요. 왜요? 그러면 명제가 참여하면 대우가 참여. 그쵸. 명제와 대우 같은 경우에는 진이 그걸 서로 같이 가져가거든요.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 그렇기 때문에 긴가민가한 애들이 있으면 대우로 뒤집어 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수예제 1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필수예제 1번 같은 경우가 그런 겁니다. 필수예제 1번 보시면 A, B가 1이 아니면 A는 1이 아니거나 또는 B는 1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는 식이 있는데요. 오늘따라 이렇게 글씨가 난 글씨를 점점 내려놓는 것 같지 않아요? 글씨요. A가 1이 아니거나 B가 1이 아니다. 이거는 되게 막연하게 느껴져요. 근데 이걸 대우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A가 1이고 A가 1, 2고 B가 1, 2면 A, B는 1이다. 참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아까 얘기한 거죠? 제가 얘기한 거. 아까 얘기한 거죠? n제곱이라고 a제곱이라고 하는 게 2의 배수라고 하는 거. 라고 한다면 2의 배수라고 한다면 a라고 하는 애도 2의 배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이 가능해요. 대우로 바꾸면 n이 짝수가 아니 n이 홀수면 홀수이면 n 제곱이 n제곱은 홀수이다. 홀수이다. 왜요? n이라고 하는 값이 예를 들어 2k 플러스 1이라고 놨을 때 n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2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얘를 4k 제곱 플러스 4k 더하기 1로 보는데 자 짝수냐 홀수냐를 판별할 때는 2로 묶어줍니다. 2 곱하기 2k 제곱 플러스 2k 그리고 뒤에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홀수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우가 참이니까 명제도 참이 되는구나 라고 합니다. 참고로 자연수 n에 대해서는 뒤집지 않아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대전제라고 해서요. 대전제라고 해서 그 선행 전 조건으로서 깔려있는 애라서 건들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대우를 통한 증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귀류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귀류법이라고 하는 건, 자, 수학에서 말하는 참이냐 거짓이냐는 거짓이 아니면 참이에요. 참이 아니면 거짓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방금 전에 얘기한 그 증명상에서 얘기할 때,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P이면 not Q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 될 거예요. 그럼 거꾸로 P면 not Q이다가 거짓이라고 한다면 P면 Q이다가 반드시 뭐가 돼요? 참이 됩니다. 이게 귀류법이에요. 귀류법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결론을 부정해요. 결론만 부정해서 그 다음에 명제의 오류를 찾습니다. 명제의 모순됨을 찾아요. 명제가 거짓인 걸 찾아요. 그 결론을 부정한 명제가 거짓임을 증명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원래 있는 명제가 뭐가 되는 겁니까? 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귀류법이에요. 그래서 루트 3이 저기 필수예제 2번 보시면 루트 3이라고 하는 값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여라를 뭐라고 본다고?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루트 3이라고 하는 애는 n분의 n이 될 거고요. 그죠? 여기서 m과 n은 정수가 되고 m은 0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루트 3m이라고 하는 값이 n이 되니까 따라서 3m 제곱이 n제곱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거 상으로 n제곱이 뭐의 배수니까? 3의 배수니까 n도 뭐가 돼야 돼요?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따라서 n이라고 하는 값이 3p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순간 3m제곱이 9p제곱이 돼서 이번에는 또 어떤 결론이 나와요? m제곱은 3p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n이라고 하는 값은 3의 배수가 돼요. 정수가 아니라
서로소라고 할게요. m은 0이 아니다. 서로소로 바꿔볼게요. 왜? 정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소까지 분수로 나타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다면 뭐가 만족해요? 뭐가 어떤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순간 m과 n이 서로소라는 아니 전제의 모순이 됩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모순이 되는 순간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뭐가 된다? 루트 3은 모르겠어. 무리수이다. 요렇게 채워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필수 예제 2번에 유리수 아님을 이용해서 1 더하기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해 볼까요? 네. 그러면 뭐가 안 돼요? 1 더하기 루트 3에다가 마이너스 1을 빼주시면 뭐가 돼야 돼요? 유리수요. 은 유리수여야 합니다. 뭐가 돼요? 모순이 되죠? 얘도 모순됩니다. 그러네. 모순. 그래서 1 더하기 루트 3이라고 하는 것도 무리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1 더하기 루트 3과 마이너스 1도 유리수이고요. 유리수라고 가정하게 되면 그 둘을 더해도 유리수여야 되는데 그 더해서 나온 결과값이 루트 3이라고 한다면 그 값은 유리수인 거에 모순이 되기 때문에 무리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얘만 한 시간이 필요해요. 어려운데 절대부등식 하나예요? 얘만 적어도 최소, 그러니까 개념 설명하는 데만 최소 40분 이상, 아니죠. 거의 한 40분 이상, 40분 가까이 정도 걸리신다고 보면 돼요. 어려워요. 아니요. 너무 중요해서요. 아, 어렵진 그럼 않아요. 다행이네요. 수능에도 써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막 생각하는 절대.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했습니까? 77쪽 277조까지 진행을 했고, 아마 유제는 못하지 싶긴 한데, 그냥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저번 게 필수 예제가 몇 번부터 시작됐었죠? 12번부터 시작됐었죠. 12번부터 12, 13, 14, 15에 수학의 셈은 하는데 지장이 없겠네요. 문제 없겠네요. 그죠? 수학의 셈을 어디까지? 277까지 해주시고요. 다음 공수 2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얘는 단원이 붙어있네요. 다행이다. 우리가 저번에 123페이지까지 다 했니? 그럼 124페이지 필요 충분부터 시작해서 1번까지가 918번까지예요. 숙제가 그렇게 많진 않네요. 다행히도. 그럼 요거 922 아니야. 아니야. 안 할게요. 예. 918번까지. 붙어있다. 뭐가? 얘는 붙어있으니까 얘는 한 단원이야. 정리랑 그거 있어요. 오케이. 얘는 직명이랑 붙어 있어. 없네. 라스. 역시 라스. 너는 이 자식아 좋아하고 말고가 아니라 숙제를
너는 수세미. 진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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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너무 잘 만들어진 것 같지 않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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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꼭 이렇게 꼭 이렇게 지가 안 한 애들 다 못한 애들 내가 나한테 혼난 애들이 제일로 시끄러워 그냥 아주 그냥 환장하고서 그냥. 네, 촬영 여기서 마무리 할 테니까요. 오답 고치실 거 남아있으시면 마무리 하시고 도장 추가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찍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숙제 조금 진행해 주세요. 가득 찬 거.